3페이지에 보면은 문제는 있으니까 제가 쓰지는 않을게요. 보시면은 이게 2012년 1월 한국외대에서 기출됐던 문제인데 V라는 난제로 벡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벡터 공간입니다. 여기서 난제로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뭔 얘기냐 하면은 여기에 잠깐 보시면은 아이고 안 나오네. V라는 게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벡터 스페이스의 데피니션이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이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통상 얘가 벡터 스페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V에 덧셈과 스칼라 곱이 이렇게 정의돼 가지고 10가지 성질을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10가지 1번서부터 쭉 해가지고 10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U 더하기 V 벡터가 다시 V라는 벡터 안에 더 들어가야 돼. 연산 결과가. 이 덧셈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더하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벡터 공간에 다르게 정의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되어져 있는, 덧셈이 정의되어져 있는 것이 다시 벡터 공간, 이 V라는 집합 안에 있는 성분이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덧셈이라고, 어디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그 다음에 스칼라와, 알파라는 스칼라와 U라는 벡터를 곱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다시 V라는 벡터 공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는 우선은 뭐 벡터 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집합이겠죠, 집합. 그 집합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산은 덧셈이고, 어디션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여기 영어로 나왔으니까 영어로 쓸게요, 문제가. 얘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돼요. 그 외에 교환이 가능해야 되고 결합법칙이 성립해야 되고 덧셈에 대해서 항등원이 존재해야 되고 역원이 존재해야 되고 벌써 4개죠. 그 다음에 스칼라 곱에 대해서 4가지 성질을 또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면 8가지죠. 거기다가 이 두 개 합하니까 몇 개입니까? 10개예요. 이 10가지 성질을 만족시켜주면 벡터 공간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덧셈과 스칼라 곱까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벡터 공간이라 그러는데 통상 이 덧셈과 스칼라 곱은 빼고 V만 벡터 공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생략해서 부르는 거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거기에 뭐가 정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덧셈과 스칼라 곱이 당연히 정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파악하느냐? 문맥에서 읽어내시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굉장히 많은 10가지 성질을 만족시켜주는 벡터 공간은 굉장히 많이 있겠죠. 다양하게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게 뭐냐? V라는 집합을 제로 벡터 하나만 가지고 있는 이 집합에다가 스칼라 곱과 덧셈을 정의해버리면 얘도 뭐가 되냐면은 벡터 스페이스가 돼버려요. 이 가장 간단한 벡터 공간이에요. 이 벡터 공간이. 그래서 여기 1번 문제에서 난제로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런 벡터 공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분이 제로 벡터 말고 다른 벡터를 가지고 있는 벡터 공간이라 이런 뜻입니다. 거기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1번이겠죠. 여기 1번. 그리고 A라는 행렬이 뭐라고 돼 있어요? n by n 매트릭스입니다. 행이 m개이고 열이 n개인 매트릭스라고 할 때 다음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영어로 읽지는 않을게. 내가 그냥 해석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은 V라고 하는 놈의 서브스페이스가 뭐냐? 서브스페이스. 간단합니다. 부분 공간이겠죠. 우리말로 하면 부분 공간인데 정의가 이렇게 돼요. W라는 집합이 있어서 W라는 집합이 V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거 물론 뭐 공집합이 되면 안 될 겁니다. 이거 여기에다가 덧셈과 스칼라 곱을 정의하는데 원래 오리지널한 정의는 이게 뭐가 돼야 돼요? 벡터 스페이스가 돼야 됩니다. 벡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몇 가지?
10가지 성질을 다 만족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이 W에 정의되는 덧셈과 스칼라 곱은 어디서 내려오느냐? 이 벡터 공간 V에 있는 덧셈과 스칼라 곱이 그냥 따라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저기 10가지 성질을 다 만족시켜주는 걸 우리가 부분 공간이라고 그런다. 근데 그 10가지 성질을 다 보이는 것이 사실은 쉽겠어요? 쉽지 않겠죠. 짜증나는 작업이에요. 사실은 그 10가지를 다 보이는 것이. 그리고 그 작업이 사실은 힘들고 고된 작업이라면은 그래도 뭐 성취감이라도 있겠는데 아주 단순한 작업이 돼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쉽고 효율적으로 그 10가지를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찾아냈던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서정대수 책에서는 이거를 2개로 쪼개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왜 2개로 쪼개는지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죠. 첫 번째, 임의의 UV 벡터의 W에 있는 U하고 두 V를 더했더니까 그 결과가 다시 W에 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의의 벡터 U와 W에 있는 그 다음에 임의의 스칼라 알파. 보통은 우리가 이걸 스칼라 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칼라 필드라고 얘기하는데 스칼라 필드를 대부분의 책들에서는 이 스칼라 필드를 얘를 F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필드에 첫 글자를 따가지고 F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필드가 되는 거는 실수나 복소수 집합을 택하는데 대부분의 책들은 실수 집합을 택해요. 그러니까 복소수까지 확장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실수로 택했어요. 그러면은 알파 U지요. 이거 뭐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의 스칼라 곱이에요. 이 결과가 다시 W에 들어간다. 이 2가지 성질을 만족시켜주면은 나머지 몇 가지? 8가지 성질도 자동으로 만족시켜주게 되더라. 자, 왜 이 2가지냐? 보세요. 여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덧셈에 대한 닫힘성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죠? 스칼라 곱에 대한 닫힘성이에요. 그 2가지만 만족시켜주면은 원래 이 U와 알파 같은 것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W에 있는 건데 그 W가 어디에? 벡터 공간 V에 있는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몇 가지? 8가지를 다 만족시켜 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 2가지를 만족시켜 주는 것으로서 우리가 10가지 성질을 대체하게 된다. 근데 보통 대부분의 책들은 이게 2가로 쪼개놨는데 나는 주로 이 2가지를 한꺼번에 묶어 쓰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 쓰면은 U하고 V가 W에 있고 임의의 벡터고 알파 베타가 임의의 실수라면은 알파 U 더하기 베타 V가 다시 어디에? W에 들어가게 되더라. 이거를 만족시켜주면 이게 성립해요. 왜 그렇죠? 알파 베타를 1로 놓으면 첫 번째 성질이 성립하죠? 그렇죠? 두 번째는 베타를 0으로 놓으면 이쪽이 0으로 죽어버려가지고 두 번째 성질이 성립합니다. 그럼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성립하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건 어떻게 돼요? 알파 U가 첫 번째 이 2번 스칼라 곱에 대해 정리가 잘 닫혀 있으니까 얘가 W에 있죠? 얘도 W에 있죠? 그러면 이 2가지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첫 번째다 갖다 밀어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해가지고 알파 U 더하기 베타 V가 W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2개가 뭐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 돼요. 그래서 나는 주로 이거 쓰는 것을 선호합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벡터 부분 공간 보이는 거는 뭐 보이시면 돼요? 덧셈에 대한 닫힘성과 뭐예요? 스칼라 곱에 대한 닫힘성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10가지를 다 보일 필요 없이. 그래서 애초에 어떤 저자들은 이렇게 엄밀하게 벡터 부분 공간을 정의를 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먼저 이렇게 그냥 정의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배우는 입장이니까 엄밀한 정의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의 1번에 대한 해답이었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보시면은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